안녕하세요. 러블리한 성형외과에서 가슴 성형을 맡고 있는 김상범 대표원장입니다. 가슴 확대 수술의 결과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팩터 한 가지만 말씀해 달라고 얘기하시면 어떤 분에게 가장 맞는 적당한 보형물을 가지고 어느 정도 크기의 보형물 공간을 만드느냐, 즉 보형물 포켓 사이즈를 얼만큼 크게 할 것이냐, 그게 가장 중요한 게 되고요. 그 보형물 포켓 사이즈가 얼마나 적정하게 하느냐에 따라서 감촉과 크기와 향후 합병증이 다 결정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저희가 보통 적당한 보형물 포켓 사이즈를 만든 다음에도 체질에 따라서 이게 변동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되게 힘든 문제거든요. 누구는 크게 만들면 공간이 남고 너무 작게 만들면 구축이 생기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개개인마다 적당한 보형물 공간이 차이가 난다는 것이에요. 보통 적당한 보형물의 이제 사이즈를 정한 다음에 대개는 22% 정도 큰 공간을 만드는 게 보통 표준인데 어떤 분은 더 작게 만들어야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 어떤 분은 생각보다 더 크게 만들어야지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처음에 수술자가 의도한 바가 나중에 끝까지 유지되지 않는 경우가 되게 많기 때문에 이 가슴 수술이 제일 난이도가 올라가는 이유는 처음에 수술방에서 만든 그 보형물 공간이 똑같이 일정하지 않을 수 있다. 이것이 가장 큰 변수를 갖고 있는 겁니다. 일반적인 경우에서는 흉곽이 좀 좁으면서 피부 신축성이 좀 좋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표준 공간보다 좀 크게 만드는 것이 안정성에 도움이 되고 흉곽이 좀 크시면서 뭐 피부 신축성이 좋으신 분들, 가슴 살 많이 좀 처져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적정한 보형물 공간보다 약간 작게 만드는 게 더 오히려 좋은 결과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개개인에 따라서 얼마나 큰 보형물 사이즈를 만드느냐, 이것이 이제 가슴 성형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얼마나 큰 사이즈의 포켓을 만드냐 가장 중요한데 이 한 가지의 팁을 드리면 확대 수술할 때 디자인하는 양상만 봐도 경험이 있는 분하고 없는 분을 이제 구별할 수가 있는데요. 되게 흔히 이제 가슴 보형물 공간을 동그랗게 디자인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저도 예전에 처음에 그랬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가슴 보형물 들어갈 공간을 동그랗게 디자인을 하면 디자인이 틀린 게 됩니다. 이해하기 좀 힘드시겠지만 동그랗게 보형물 디자인을 하게 되면 상부 내측하고 외측하고 하부 외측하고 내측이 생각보다 공간이 잘 안 나와요. 그래서 동그랗게 디자인해 놓은 게 원형이 나오는 게 아니고 이쪽 내 귀퉁이가 눌려가지고 약간 마른 목골 모양이 나오는 경향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실제 재수술 많이 할 때 보면 이 상부의 중간하고 중간 부분은 충분하게 공간이 나오는데 이쪽 구석 부분이 항상 박리가 모자라가지고 구축이 되는 분을 많이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디자인할 때 보면 박스형이나 아니면 팔각형 형태로 디자인하는 게 되게 맞고 이 내 귀퉁이는 충분한 추가 박리가 돼야지 모양이 나오게 되고 흔히 많이 오시는 분 중에 밑이 빠졌다는 분 많거든요. 보형물 밑이 빠져서 오시는 분이 많은데 이건 왜 발생하냐면 이 밑쪽은 조직이 결합비가 되게 약해요. 그래서 조금만 과다 박리가 되면 바로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 가슴 모양 보면 양쪽 안쪽과 바깥쪽의 구석은 거의 박리가 안 된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실제 이 내 부위가 박리가 충분히 안 돼 있고 가운데 부분만 많이 박리가 돼 있는 거죠. 왜 이런 현상이 생기냐면 겨드랑이 절개를 하다가 보면 실제 박리가 이쪽이 더 쉽게 잘 됩니다. 근데 이쪽 구석에는 조직이 되게 밀도가 높은 조직이 존재하기 때문에 박리가 잘 안 되는 거죠. 결국엔 초보 같은 경우는 이 안쪽을 잘 박리를 못해서 모양이 안 나온 경우가 많고 이걸 유추할 수 있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동그란 포켓을 그린다는 거는 그 자체가 그거를 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가슴 수술 하시기 전에 여러 가지 고민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과연 내가 보형물 넣으면 진짜 가슴 같을 것이냐, 자 거기에 항상 이제 궁금함이 많으신데 답을 말씀드리면은 본인 가슴 조직이 많으시면 거의 자연 가슴에 근접합니다. 근데 물론 기준은 누웠을 때가 아니고 섰을 때고요. 아무래도 누우면은 보형물이 바닥에 퍼지기 때문에 자연 가슴보다는 촉감이 좋지 못하죠. 만약에 가슴 조직이 거의 없다면은 아무래도 보형물 둘러싸고 있는 조직이 얇은 피부밖에 안 남기 때문에 감촉이 원래 가슴보다는 좋지 않을 수가 있죠. 하지만 과거의 보형물보다는 지금 나오는 보형물은 감촉이 훨씬 개선이 되었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요소가 하나 있는데 유두부터 밑선까지의 피부가 잘 팽창하시는 분은 수술한 다음에 진짜 가슴하고 거의 구별이 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피부가 팽창하는 정도가 작게 되면 아무래도 가슴이 좀 자연스럽지가 않고 뽕긋한 느낌이 나면서 좀 인위적인 느낌을 갖게 되죠. 속된 말로 밥뚜껑 얘기 많이 하시는데 밥뚜껑이 되시는 분은 피부의 신축성이 떨어지는 분은 아무래도 동그랗게 모양이 다 보이면서 인위적인 모양이 나올 확률이 높죠. 그래서 가슴이 자연스러울 것인지 아니면은 좀 가짜 같은 느낌이 날 것인지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는 유두부터 밑선까지의 볼륨의 팽창이고 그것을 결정하는 인자는 본인 피부의 신축성과 확장성이죠. 그래서 그게 보장되신 분들은 아주 최상의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가슴 성형 상담을 오시는 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과연 수술한 다음에 가슴골이 생기느냐, 되게 중요한 관심사거든요. 근데 그걸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이 흉곽에 있는 뼈를 가슴뼈라고 부르는데 이 가슴뼈에 어느 정도의 피하 지방이 적당히 있는 조직이 존재해야지 가슴골이 완전히 생길 수가 있고요. 만약에 너무 살이 없다고 하면 가슴이 모이긴 하지만 뼈 위에 있는 부분이 조직이 너무 없기 때문에 완벽하게 양쪽이 붙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대개 이제 Y라인 만든다고 해서 대흉근 이제 안쪽 박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데 제가 갖고 있는 차이점은 뭐냐면 이 안쪽에 대흉근을 박리하는 건 좋은데 너무 많이 박리하면 자칫하면 안쪽에서 보형물이 만져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대흉근 모양을 좀 설명하기 좀 어렵긴 하지만 이게 가지런히 있는 게 아니고 안쪽에 붙어 있는 부분이 있고 바깥쪽 가슴 흉곽 쪽에 붙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맨 외곽에 있는 근육은 안 건드리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쪽의 근육을 너무 많이 과다박리하게 되면 나중에 이 어떠한 방법을 써도 해결이 쉽지가 않기 때문에 안쪽에 있는 근육을 어느 정도 보존하는 게 중요하고 이 맨 안쪽에 있는 근육보다 살짝 중간에 있는 부분의 근육은 충분히 박리하는 게 더 좋습니다. 결국에 가슴골을 만들기 위한 키포인트는 안쪽에 있는 근육을 어느 정도 남겨놓는 것인데 이 근육을 갖다가 이제 어떤 분들 보면은 가슴골 만들기 위해서 완전히 근육을 분리해야지 가슴골 생긴다고 생각하시는데 실제는 이 안쪽에 있는 근육을 남겨놔도 가슴골 생기는 지장은 없고 나중에 보통 제가 마사지하는 법을 알려드리는 경우도 많은데 부축을 예방하기 위해서 마사지를 하시는 게 아니고 이 안쪽을 더 모이게 하기 위해서 마사지를 알려드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이 붙어있는 안쪽의 근육이 점점 더 확장되고 길이가 늘어나게 되면서 가슴골을 형성할 수가 있습니다. 즉 안쪽에 있는 근육을 완전히 분리 안 해도 가슴골 생기는 게 가능한 것이고 이 안쪽을 박리할 때 너무 과하게 하면 나중에 합병증이 생길 수 있는 문제를 갖다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차후에 마사지를 살살 안쪽 모으는 마사지를 하게 되면 가슴골 생기는 게 충분히 가능합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안전이죠. 결과가 얼마나 이쁘고 감촉이 좋은 것도 중요하긴 한데 합병증이 안 생기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안전이 제일 최우선이고요. 그 다음에 모양이 당연히 이뻐야겠죠. 그때 모양을 고려할 때는 키하고 체형, 어깨 넓이, 흉곽 둘레가 다 중요하고 이런 요소를 갖다가 종합해서 이제 크기하고 모양을 결정하게 되고요. 세 번째는 감촉이죠. 근데 이제 제가 또 세 번째 감촉에 조금 장점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제 경우는 되게 이제 가슴골이 생길지 안 생길지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술하신 분들이 가슴의 보형물이 약간 움직이게 만듭니다. 그래서 실제 서서 걷거나 움직이시면 약간 움직이는 걸 느끼실 수 있는데 그것 때문에 정말 자연 가슴 같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걸 중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학이라는 게 과학하고 틀려서 반드시 인과관계에 의해서 똑같은 안정된 결과가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최대한 합리적이고 과학적 사고를 통해서 결과가 도출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리하자면 뭐 안전성이 중요하고 자연적인 모양을 갖는 게 되게 중요하고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결과를 내는 방법으로 수술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